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한국 모든 복지를 다 누리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 편이에요. 제가 정말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많은 한국 분들은 진짜 모릅니다. 한국 어떤 나라인지. 계속 여기서 살았으니까 한국 너무 좋다, 좋은 나라다. 많은 한국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은 그렇게 막 좋은 나라 아니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조회수 때문에 그런 거 진짜 아니고요.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니까 조선족 분들은 한국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뭐가 좋아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말만 그렇게 해요. 얼마나 오고 싶은데요. 알고 있어요. 한국 좋은 나라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근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죠. 약간 좀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 와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사실을 인정합시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국에 가셔가지고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조선족은 한국인일까요? 중국과 한국이 스포츠 경기를 하면 어디를 응원할까요? 일단 국적 따져봐야 되죠.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국적 일단 따져봐야 되는 거죠. 사실 많은 조선족 분들은 한국 국적 없어요. 중국 국적, 중국 여권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중국 사람이죠. 네, 이 부분은 한국 사람도 인정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조선족 분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스스로 나는 중국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한국이랑 무슨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항상 중국 편이에요.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한국 모든 복지를 다 누리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 편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그리고 뭐 축구, 스포츠 경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 뭐 다른 조선족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스포츠 대해서 그렇게 막 관심 없어가지고 누구 이기든 저는 크게는 상관없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다른 나라 가볼 때 우리 한국 자동차, 삼성 휴대폰, 현대자동차 볼 때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특히 뭐 한국에 와가지고 다른 나라 비교해봤을 때 우리 한국은 엄청 깨끗해요. 한국의 분리수거 이런 거를 되게 잘해요. 한국 사람들 너무 열심히 일하고 친절하니까 이 부분에서 되게 한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근데 스포츠는 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중국 편 들어도 돼요. 중국 편 있어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누구 편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누구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 상시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 중국 잘했어요. 한국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은 저도 물론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국 이번에 중국 잘했어요. 한국 못했어요.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경우는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99%다 중국 쪽으로 잘못했어요. 한국 잘했어요. 그래도 중국 편 드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상시적으로 봤을 때 항상 누구 많은지, 그죠? 이게 누구 편 드는 게 보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 편이다. 그거 사실 저도 싫어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중국 국적 가지고 있는 조선족 분들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다 중국으로 가지 않을까요? 중국 땅 워낙 크니까 거기 가면 더 안전하니까 바로 다 가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는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국, 한국이랑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중국 먼저 한국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남자이니까 한국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중국 국적 가지고 있는 많은 조선족 분들은 아마도 중국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일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도 중국 쪽으로 도망가지 않을까요? 만약에 전쟁 정말 일어나면.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 돼요. 한국도 그렇게 하고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 국적 아니면 뭐 캐나다 국적, 호주 국적 가지고 있는 많은 중국 사람들도 예를 들면 그 중국, 미국 무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은 다 중국 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지 그 다른 나라의 복지, 다른 나라의 혜택 이런 거를 누리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정말 그 나라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 좋죠. 여러 면에서 상황이 너무 안 좋죠. 환경도 안 좋고 공기도 안 좋고요. 먹는 것도 깨끗하지 않고 문제도 많아요. 여러 면에서.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한테서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희 딸 유치원 갔잖아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돈 하나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어디서 나온 돈이 다 여러분 세금이잖아요. 네, 제가 돈은 안 냈지만 누군가 저 대신 돈 내주셨잖아요. 병원도 그래요. 모든 거. 제가 한국에 살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는데 당연히 뭔가 필요할 때 저도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 나쁜 사람도 있긴 한데 다른 나라보다는 한국 대부분 사람들 다 너무 착해요. 나쁜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네, 이기적인 사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나 나쁘다 그런 사람 제가 못 봤어요. 많은 한국 분들은 진짜 모릅니다. 한국 어떤 나라인지. 계속 여기서 살았으니까 진짜 제가 한국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한국 너무 좋다, 좋은 나라다. 많은 한국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 좋은 나라 아니야. 당신 좀 더 살아봐. 한국은 그렇게 막 좋은 나라 아니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국 좋다, 이게 뭐 조회수 때문에 그런 거 진짜 아니고요. 제가 정말 오래동안 살아왔으니까 또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나라예요. 여러 면에서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서 뭐 얘기를 하면 내일 아침까지 할 수 있네. 단순히 중국이랑 비해서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많은 선진국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되게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갔는데 얘기를 안 할게요. 어쨌든 선진국인데 가보니까 거기서 식당에 가는데 친절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막말해요. 이거 제가 고객인데 그렇게 해도 되나? 대한항공 비행기 타는 순간 와 살았다.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우리 대한항공의 승무원님들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주신 순간 진짜 제가 한국 와서 살아야 되겠다. 그 인천공항 도착할 때 와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다. 야 이게 너무 좋다. 저는 사실 옛날에 중국 안에 있는 삼성전자 연구소에 일을 했거든요. 그때는 한국 분들이랑 같이 일을 했어요. 저랑 같이 일을 했던 그 한국 분이 저보다 나이 좀 많은데 그래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친하게 되니까 그 연봉 같은 것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 연봉 저 6배, 7배 정도 돼요. 그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출장하러 가면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5성급 호텔, 저희 경우는 4성급 아니면 3성급 거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차이 나요. 딱 차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저도 다른 나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한국 출장도 많이 왔가지고 한국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국 공부하러 왔죠. 하양대학교 그때는 공부하러 왔습니다. 결혼했고 또 국적도 취득했고 여기서도 스스로 창업을 더 하고 어쨌든 많은 한국 사람한테도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는 제가 정말 그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돈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국 분들은 김치도 주시고 쌀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한국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면에서 한국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물론 저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긴 하죠. 중국 사람 때문에 무시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죠. 저희 중국 사람 이 신분을 싫어하는 거죠. 제가 한국 사회에 교치 따라서 열심히 살면은 다들 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조선족은 한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선족 분들은 사실 한국을 제가 볼 때는 다 좋게 생각하고 있죠. 너무 좋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대놓고 한국 좋다. 한국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족 사람으로서 한국이 이렇게 잘 되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요. 왜냐면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근데 또 많은 조선족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한국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뭐가 좋아요? 근데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말만 그렇게 해요.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한국 좋은 것을 인정해요. 왜냐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에 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돈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진짜로. 만약에 저도 이런 조선족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베이징, 중국의 대련, 청도에 가가 알바하면 한 달에 한국 돈으로 200, 300 벌 수 있으면 그때 와가지고 한국 안 좋다, 중국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한국 사람 없잖아요. 중국에 가서 과연 한 달에 200,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 없어요. 다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4, 5배 정도 벌 수 있어요. 조선족 분들은 한국에 올 수 있는데 많은 한족 사람들은 정말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 없어요. 얼마나 오고 싶은데요. 제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안 좋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스스로 알고 있어요. 한국 좋은 나라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근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죠. 약간 좀 열등감 때문에 아니면 질투심 때문에 아니면 한국에 와가지고 무시를 당해가지고 화나가지고 그래서 말만 한국 안 좋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그 국적 공짜로 줘도 안 받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국 국적 어떻게 공짜를 줄 수 있는지 당신 과연 그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 얼마나 까다로운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여러분 한국에 와 계시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얼마나 좋은지 사실을 인정합시다. 자꾸 한국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공산당 좋다, 중국 좋다. 차라리 중국에 가셔가지고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진짜 이게 누구 하면 화나가지고 누구를 미워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서 한 달에 뭐 최소한 2배 정도 벌 수 있는데 많은 데는 4, 5배 정도 벌 수 있는데 뭐 의료 보험 같은 거 다 누리고 계신데요. 다 받아놓고 한국을 안 좋다, 한국 안 좋다 그렇게 하면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실. 괜찮아, 저 이미 적응됐어요. 왜냐면 제가 그 중국 채널 있잖아요. 이미 다 해봤어요. 그리고 그 중국 공산당 얘기도 해가지고 박수아 너 뭐 중국에 가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막 이런 거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뭐 무슨 직업을 하든 약간 좀 각오해야 되는 부분이 다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부 한국인들이 조선족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리를 해드리면 그 많은 조선족 분들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한국 분들은 엄청 잘해주셨어요. 우리 그 동버이니까. 근데 조선족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맨날 나는 중국 사람이다. 네, 우리 중국이 더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 사람 입장에 봤을 때 마음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인터넷 그렇게 잘 되지 않아가지고 조선족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 지금 그 댓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항상 중국에 한국에 갈등 생길 때 조선족 분들은 항상 중국 편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댓글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댓글 한국 분들 바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댓글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조선 사람인지 이게 다 바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사용한 단어 좀 차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많은 한국 분들은 엄청 열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잘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없는데 중국 정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드 문제 있잖아요. 정말 잘못했잖아요. 그래도 중국 편이다. 그러면은 한국 분들은 더더 열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리고 의료보험 있잖아요. 일부 중국 사람들은 진짜로 의료보험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진짜로. 한국 분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 화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선족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조선족 분들은 한국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한족 사람들은 서로 갈등 생기면 어차피 한국어를 못하니까 서로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는데 조선족 사람들은 한국어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랑 항상 싸워요. 그리고 또 자존심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막 안 좋은 말을 많이 얘기해가지고 더 모순 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조선족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조선족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체 수준, 이게 학력, 지시 수준, 아니면 뭐 재력, 돈,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이랑 차이가 워낙 커요. 물론 조선족 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도 계시지만 한국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확 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우리 조선족 분들을 살고 계신 가리봉동, 대림동, 아니면 뭐 안산 지역 완전 깨끗해요. 완전 치안 너무 좋아요. 최고. 그러면은 한국 분들은 와 이게 조선족 분들은 대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상황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대림동도 그렇고 가리봉동도 그래요. 그 안산 지역도 많이 가봤는데 거기서 깨끗하지도 않고 치안 상태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저러면 상황이 되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국 분들은 그 조선족 사람을 너무 싫어하죠. 한족 사람보다도 조선족을 더 싫어하는 한국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조선족분들은 이 동영상 시청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화나지 말고 조금 반성하고 사실 한국 사람들 되게 착해요. 제가 진짜 한국 사람 만나서 정말로 한국의 이치 따라서 상시 따라서 살면은 얼마든지 환영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맨날 한국 사람이 싸우고 화나고 뭐 열받고 뭐 한국 분들은 뭐 중국 문제 있다 얘기를 하면 듣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하면은 반성하고 오히려 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한국에 왔는데 목소리도 너무 커가지고 한국 사람들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소리 너무 커. 이게 다른 사람한테 방해하는 거다.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 이런 사람 없으면 제가 맨날 막 큰 소리 하면은 얼마나 밖에 나가서 무시당할 수 있는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저한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고칠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죠? 조선족과 한국인의 결정적인 문화적, 사회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기는 자유민주 나라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은 약간 공산주의 나라에서 살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선족 분들은. 이게 공산당 나라 사는 사람들은 약간 투쟁. 그런 마인드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네. 우리 좀 상의를 해봅시다.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조선족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화내요. 그게 제가 정말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더라고요. 네, 항상 서로 무슨 갈등 생기면 단순하게 무슨 문제인지 해결하는 것보다 항상 나라 대 나라, 나는 중국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있구나, 항상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 자체가 한국 사람이랑 엄청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저도 조선족 사람인데요. 물론 지금 한국 국적 취득해가지고 많은 분들은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도 옛날에 중국에서 태어났고 그래도 조선족 사람이니까 한국 안에서 살고 계신 조선족 분들 되게 많은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충분히 한국의 모든 환경을, 모든 조건을 잘 이용해서 충분히 성공할 수도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 가지고 있는 편견, 가지고 있는 그런 열등감 때문에 되게 불쌍하게 살고 있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도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을 다 고쳐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해서 많이 배우셔서 충분히 많이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저 능력 안 되는 것 뿐이죠. 만약에 제가 능력 되면은 이 한국 땅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제가 지금 한국어로 여기 유튜브 채널 출연을 할 수 있고, 그죠? 여러분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 안에서 있는 조선족 분들도 그렇고요. 중국 사람도 그래요. 이게 딱 보면 중국에서 왔다. 중국 사람 조선족 싫다. 이 사람들은 다 그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고 있다. 그냥 다 100%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이 땅 안에서 그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 이 자유민주를 지지하는 중국 사람, 조선족 사람 엄청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저도 제가 중국에서 왔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서 밑에서 엄청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사람 만났어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만약에 시간 되시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많은 여기서 살고 있는 중국 사람도 그래요. 귀화한 사람도 그래요. 우리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의 자유민주를 소중합니다. 이게 많은 한국 분들은 모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자유민주를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다들 모든 나라 사람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요. 자유민주 없는 상태의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보다 우리는 정말 힘들게 얻은 이 자금이 더 소중합니다. 이 부분도 한국 사람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위태롭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유 다양하죠. 저번에 군대 얘기는 금방도 말씀드렸는데요. 군대 내부에서 그 대만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군대 사람들은 시진핑 너무 싫어해요. 잘 따라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공산당 내부에도 갈등이 되게 심해요. 이유도 다양한데 지금 중국, 미국 갈등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그 중국 고위층 간부들은 자기 돈이나 자기 아들, 딸 미국 보냈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미국에 보냈어요. 진짜로 만약에 미국, 중국 갈등 심하게 되면 미국 정부는 그 중국 공산당 고위층 간부들 가지고 있는 돈 다 동결시켜버리면 중국 공산당 내부는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시진핑이랑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어쨌든 이게 다 이미 시작했어요. 중국 공산당 내부의 많은 사람들은 시진핑 보고 좀 그만해라. 왜 미국을 그렇게 막 심하게 싸우는지.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거 다 미국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도 갈등이 심하게 생기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 태자당 이런 사람들도 되게 돈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계속 이렇게 망하게 되면 시진핑 돈 없으면은 일반 서민들 돈 없어요. 그런 소문도 나타나더라고요. 태자당 이 사람들은 좀 돈 좀 내라. 우리 지금 경제 상황 안 좋은데 당신 가지고 있는 돈 20% 내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어제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소문은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태자당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태자당 이 사람들도 되게 파워 엄청 센데 그죠? 그리고 일반 서민들도 힘들어요. 코로나 3년 동안 진짜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중국 정치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냐. 최소한 이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진핑 때문에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지금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들도 막 점점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후춘화 이 사람이 있어요. 후춘화는 옛날에 중국 전 국가주석 그 후진터 시진핑 위해서 지정하는 후계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점점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그 밑에 그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 되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 후춘화 지지를 해가지고 무슨 이런저런 행동하고 있지 않을까. 짱요샤도 그래요. 어쨌든 시진핑을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시진핑도 지금 나이도 많고 건강 상태도 안 좋고요. 그래서 경제는 계속 악화될 수 있고 미중 갈등 계속 심하게 되고 있고, 가면 갈수록 시진핑 파워, 권력 더 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같아요. 후춘화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시진핑을 위협하고 있는 것인가요? 후춘화는 이 사람 사실 되게 지금 뉴스 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군대 안에서 다들 지금 짱요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의 후춘화는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후춘화는 그 중국의 전 국가주석 후진터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시진핑 위해서 지정하는 후계자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내부의 국가주석도 그렇고 당서기도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10년 정도 하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시진핑은 강제로 연민했잖아요. 그러면은 후춘화는 옛날에 우리가 탈자이라고 해요. 이 사람 나중에 황제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안 됐어요. 그러면은 팔퇴자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팔퇴자 하면은 다들 후춘화 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 회의 때, 그때는 후춘화는 그 중국 공산당 정치국 의원인데요. 그때 의원 25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국가주석 될 수 없어도 그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인데요. 거기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거기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25명 정치국 의원 이 자리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만큼 완전히 무시를 당했어요. 결국에 그 사람은 중국 정치협상회의 그런 조직이 있는데 거기 가서 부주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국 정치협상회의는 이 조직이 뭐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조직인데, 거기서 부주서 역할 하면은 뭐 특별하게 일이 없어요. 어쨌든 거기서 완전 무시 당해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그 시진핑 뜻은 뭐냐면 당신은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하지 마.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이 좀 되면 집에 가라. 그런 뜻인데, 후춘화 이 사람이 패퇴자이니까 정치 생명이 이미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이 사람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짱요샤 그 사람이랑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중국 작년에 그 3중 전회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 3중 전회 있는데 3중 전회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어요. 내몽골도 가고 중국의 거난省도 가고 중국의 광서 자치구도 가고요. 가가지고 마치 높은 사람인 것처럼 막 얘기도 하고 현지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잘해주고, 심지어 이 사람이 해외 출장도 갔어요. 스페인 갔어요. 어떤 그 행사를 참석했는데 그 행사를 대부분 경우는 다 중국 국가 부주석 가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 참석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하는 거죠. 왜? 이 사람 왜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시진핑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쵸? 황제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 패대자 맞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나타나서 시진핑 대신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시진핑 잘한다면, 시진핑 정말 잘했어요. 근데 시진핑 지금 되게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PD님이 뭐 차 2대 선택하고 싶은데 그 중에 3대 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 차는 엄청 안 좋아요. 그럼 다른 차를 계속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그럼 시진핑 못하면 못할수록 사람들은 계속 후춘화 생각은 나요. 이 사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시진핑 이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정말로 시진핑 파워 강하면은 이 사람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나타나더라고요. 활발하게. 그리고 또 짱요샤 그 사람 비슷한 시간에 그냥 나타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그 사람 시진핑에게 잘못했습니다. 다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가능성은 있죠. 근데 과연 시진핑 그렇게 봐줄 수 있어요? 만약에 후춘화 그 사람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땅에서 후춘화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아마 시진핑도 오케이. 어차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나와서 해. 근데 지금 후춘화 그 사람 했던 그런 모든 행동을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런 이들은 시진핑 과연
굳이 왜 호주화 시켜야 되는지. 호주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 내가 태자다, 옛날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아야 돼요. 시진핑 파워가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싶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진핑이 쫓겨나는 결말을 예상하시나요?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진핑 떠나서 일단 중국 공산당 체제를 유지를 해야 돼요. 이 체제를 유지를 해야 이 사람들은 같이 뭔가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시진핑 이런 시진핑한테 구테타 일어나면 이 중국 정치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용히, 예를 들면 몇 년 뒤에 중국 공산당 21번 당대표 회의 때 만약에 그때 시진핑 파워 엄청 약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미 5년도 지나갔으니까 시진핑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우리는 시진핑 내려가는 것은 대해서 박수 한번 쳐봅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갑자기 막 구테타 일어나가지고 시진핑 막 갑자기 내려갔어요. 그래도 중국 지금 경제 문제도 그렇고 외교 문제도 그렇고 그 정치 문제도 그렇고 군대 문제도 너무 심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시진핑이 갑자기 내려가면 중국 공산당 이 배 자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배를 유지를 하려고 해요. 이 배에 있어야 우리 뭔가 돈 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진핑 내려가도 중국 공산당 내부 사람들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시진핑이 물러난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을까요? 그거 저도 뭐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사실 후준화 그 사람도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고요. 옛날에 리커창도 있는데 후진타오 이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약해서 사람들은 다 보니까 이 사람 괜찮은 것 같다. 이 사람 만약에 중국 국가 조사 되면은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점 없으니까 다들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시진핑 내려가면 과연 이 두 사람 올라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그리고 지금 시진핑도 파워를 엄청 강해요. 아직도 엄청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서로 싸우고 또 싸우고 중국 경제 상황도 안 좋게 되고 외교 문제, 뭐 트럼프의 제재도 계속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공산당 자체가 망할 수도 있어요. 상황은 이래. 그 바다 있잖아요, 바다. 바다는 바람이 엄청 센데 파도도 엄청 무서운데, 근데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도 지금 싸우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배 자체가 이 공산당 체제 더 쉽게 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과연 누구도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시진핑이 계속 집권하는 게 한국에 더 좋을까요? 현재 중국의 권력 다툼은 결국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일단은 만약에 중국 정말 민주화될 수 있으면 한국한테 제일 좋죠. 민주화되면 자유민주 나라 한국처럼 이렇게 되면은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중국 민주화되면, 그러니까 한국도 자유민주 나라잖아요. 서로 엄청 친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한국은 중국한테 수출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국은 엄청 많은 돈 벌 수 있어요. 저도 그때 되면은 중국, 한국 사이에 큰 역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진핑 있으면은 그 중국, 한국 갈등 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해왔던 일을 보니까 사드부터. 근데 그 사람 만약에 내려가면, 만약에 공산당도 망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시진핑보다 더 나지 않을까요? 시진핑 이 사람은 약간 마오쩌둥이랑 비슷해요. 시진핑은 한국을 봤을 때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약간 비슷한 얘기도 할 것 같은데, 진짜 시진핑 입장을 봤을 때 한국은 바로 중국의 속국?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옛날 그 청나라, 명나라 때 진짜 사드 그때는 진짜 한국을 너무 무시해버렸어요. 한국은 뭐야 이게? 까불지 마. 약간 그런 느낌? 제가 볼 때 그래요. 약간 마오쩌둥이랑 비슷비슷해요. 근데 다른 사람 시진을 대신하면은 특히 그 호춘화이랑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태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출신인데 그래도 조금 나지 않을까요? 시진핑보다. 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이렇게 싸우고 되면은 중국 이 체제 자체가 망할 수도 있어요. 다음 단계는 누구 하는지, 만약에 중국 정부, 중국 체제 망하면은 중국 아마 민주 자유나라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제일 좋아요.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뉴스 많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일부 정부들은 어떤 사무실 만들었어요. 그 사무실, 무슨 사무실이냐면은, 중국어로 하면은, 짜고 마이티 사무실인데, 그냥 여러분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짜는 깨들이다. 꾸는 밥솥, 깨들이다. 그러면 마이는 팔다. 티에는 철, 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그냥 밥소만 있어요. 그 철로 만들어잖아요. 그거를 깨드리고 그거를 철로 팔아서 조금 수입 생길 수가 있다. 진짜 마지막 방법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아빠 암 걸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짜고매지 해도 아빠 병원비 내드릴게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관없는데 중국 일부 정부들은 짜고매티에 사무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방 재정은 그만큼 힘들죠. 돈 없으니까. 정부는 가지고 있는 재산들, 예를 들면 중국 방송사 엄청 많이 망하고 있어요. 방송사 되게 많이 망했어요. 근데 방송사 망하면 거기 건물도 있고 안에 뭐 가구도 있고 뭐 TV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팔아서 공무원에게 그 월급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얘기를 하면은 경제 문제도 엄청 심한데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제가 여기서 이게 소문은 아니고 진짜 중국 NMH도 보도를 했어요. 중국 정부까지 이런 자고마이티의 사무실 만들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들 팔아야 공무원에게 월급 줄 수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경제 상황 얼마만큼 힘든지 바로 아실 수가 있겠죠?